안녕하세요. 현재 구매하기 가장 좋은 PC 견적을 쉽게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끝입니다. 제가 올리는 PC 견적 영상에는 유료 광고를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좋다고 느끼는 제품만 소개해드립니다. 띵!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견적입니다. 사무용과 가정용으로 쓰면서 가볍게 게임도 하고 싶다면 이 견적으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부품 소개 먼저 해드리자면 CPU는 인텔 i3 12100F를 선택했습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현 시점 저사양 CPU 중에서는 가성비 원탑입니다. 사무용으로는 넘치는 성능을 보여주고 게임 성능도 나름 준수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다음은 CPU 쿨러입니다. 발열이 매우 낮은 CPU를 쓰는 견적이기 때문에 아무 쿨러나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저렴하고 디자인과 마감 좋고 성능도 꽤 괜찮으면서 소음 문제도 없는 지우샥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MSI 프로 H610MG를 선택했습니다. H610 대부분 제품이 전원부가 너무 부실하지만 이 제품은 전원부가 좋은 편이고 i5급 CPU까지 커버 가능한 보드여서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ADATA DDR4 8GB 2장 세트 총 16GB를 화이트 색상으로 선택했습니다. 튜닝 메모리인데 가격이 삼성 거랑 얼마 차이 나지 않고 이쁘고 방열판까지 있어서 발열도 잘 잡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현재 가벼운 게임용 그래픽카드 중에서 가성비 1등인 RX 580 2048SP를 선택했습니다. 경쟁사 GTX 1060과 동급 성능이 나와줍니다. 다음은 SSD입니다. 키오시아 엑셀리아 G2 모델을 선택했는데 컴퓨터 잘 모르신다면 키오시아가 생소할 수 있죠. 사실 반도체 기술력 탑급 회사 중 하나인 도시바의 자회사입니다. 도시바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 D램도 탑재된 SSD여서 불량률도 매우 낮고 속도 저하 문제도 없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쓰기 괜찮은 SSD입니다. 다음은 케이스입니다. 2023에서 2024년 최고의 트렌드는 어항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항 케이스를 쉽게 쓰지 못했던 이유는 생각보다 가격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킹덤 비바리온 제품은 37,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가격에 측면 쿨러까지 전부 장착된 게임 체인저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어항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워입니다.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600W 화이트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클래식2 시리즈는 워낙 국민 파워로 유명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딱히 필요 없겠죠. 첫 번째 견적의 모든 부품 구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부품을 조합한 PC의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 대비 말도 안 되게 이쁘죠? 사실 제가 월간 견적 PC 영상을 화이트 견적으로 스타트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견적은 모든 부품이 화이트 제품이라고 해서 블랙보다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몇백원, 몇천원 차이여서 제 채널 처음으로 화이트 견적 추천을 스타트해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견적의 게임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사양급 게임 롤 풀옵션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평균 120프레임 정도 나와주면서 렉 없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줬습니다. 롤, 발로란트 정도의 저사양 게임은 플레이하기 꽤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중상급 게임 로스트아크 중옵션으로 테스트했습니다. 기믹 성공 후 8명이서 딜 몰아넣는 구간에서도 평균 70프레임 정도 나와주기 때문에 꽤 나쁘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렉 걸리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지만 엄청 부드럽게 플레이하고 싶다면 다음 견적으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고상급 게임 배그3 중옵 옵션으로 테스트했습니다. 100에서 140프레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부드럽진 않지만 가볍게 즐기기엔 괜찮은 성능은 나와줍니다. 딱 평범하게 돌아가니 가볍게만 즐기셔야 합니다. 다음은 초고사양, 극고사양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 낮음 옵션으로 테스트했습니다. 60에서 70프레임 정도 나와주는데 부드러운 건 아니어도 심하게 끊기진 않습니다. 3D 게임 특성상 80에서 100프레임 정도는 나와줘야 꽤 만족스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스토리 즐기기엔 나쁘진 않아요. 첫 번째 견적의 게임 성능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성능 보셨다시피 대부분 게임 구동은 문제 없지만 프레임이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견적은 사무용과 가정용으로 사용하면서 가볍게만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가격도 안내해드리자면 직접 조립하고 윈도우 설치도 직접 하실 경우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조립을 업체에 맡기시는 경우 평균 공인비는 5에서 6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60만원 중반대로 구매 가능하실 거고 윈도우 정품까지 포함한다면 윈도우 정품이 현재 17만원 정도여서 80만원 초반대로 구매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두 번째 견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견적은 FHD에서 현존하는 모든 게임을 상옵션에서 풀옵션으로 플레이 가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진짜 가성비 엄청난 부품들 많이 찾아봤는데 바로 부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5600을 선택했습니다. 수년간 연속으로 FHD 게이밍에선 가성비 황제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 착하고 성능 좋고 전성비 좋기 때문에 고트라는 별명이 제격인 제품이죠. CPU 쿨러는 지우샥 거로 계속 가겠습니다. 라이젠 5600도 온도가 매우 착한 CPU여서 비싼 쿨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 B550M HDB를 선택했습니다. 이 견적은 PCI
인텔 4.0 이상을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써야 그래픽카드 성능 손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B550 칩셋 이상으로 구매하셔야 하고, 에즈락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최저가 제품인데 라이젠 5600을 충분히 커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200장 넘게 판매하면서 불량도 거의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이 제품도 지금 폼 진짜 미쳤습니다. SN코어 DDR4 3200 16기가 2장, 이제 메모리는 32기가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번 견적부터는 쭉 32기가 구성으로 추천해드릴 겁니다. SN코어는 반도체 탑 클래스 회사인 SK 하이닉스 자회사여서 품질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곳인데 16기가 제품이 다른 제조사 8기가 제품과 비슷한 가격이어서 현재 가성비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 파워컬러 라데온 RX 6750 XT를 선택했습니다. 경쟁사 엔비디아의 RTX 4060 Ti과 비슷한 성능인데 가격이 10만원 이상 더 저렴합니다. FHD 풀옵션 게이밍으로는 현재 폼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SSD, 명실상부 전세계 고트 SSD라고 불리는 SK 하이닉스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제조사보다 살짝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미친듯이 좋은 전성비와 제로에 가까운 놀랍게 낮은 불량률이 모두를 납득하게 만드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용량 많이 쓰시는 분들은 1TB로 업그레이드 추천해드립니다. 케이스는 데이븐에서 새로 나온 스파이더를 선택했습니다. 가성비 엄청 죽기로 유명한 데이븐 D4의 측면까지 메쉬로 변경되어서 나온 버전입니다. 쿨링에 엄청 특화된 케이스인데 가격이 3만원 초반밖에 안 됩니다. 다음 파워, 쿨러마스터 MW700을 선택했습니다. 쿨러마스터 역시 가격 대비 품질이 엄청 좋습니다. MW 시리즈는 제가 여태 가장 많이 판매했던 제품이기도 하고 불량률이 매우 낮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적의 부품 소개는 전부 해드렸고, 이 모든 부품을 조합하면 이렇게 생긴 PC가 됩니다. 생긴 건 무난하지만 딱 봐도 엄청 시원해 보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견적의 게임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사양 게임은 이미 더 낮은 견적에서 매우 잘 돌아가는 걸 보여드렸으니 넘어가고, 중상급 게임 오버워치부터 시작합니다. 높은 옵션에서 평균 250프레임을 보여주며 조금의 렉조차 없이 매우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 견적부터는 게임 저도 컴퓨터 탓이 아닌 피지컬 탓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상급 게임 배그 3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워낙 프레임 변동이 심한 게임이라 150에서 250프레임 왔다 갔다 하지만 대부분 상황에서 매우 부드럽게 돌아갔고 렉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FHD 기준으로는 빡겜 유저들도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극고사양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 높은 옵션으로 테스트했습니다. 평균 90프레임 정도 나와주며 렉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꽤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견적의 게임 성능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성능 보셨다시피 두 번째 견적부터는 고사양에서 극고사양 게임까지 만족스럽게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제대로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번 견적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적과 비슷한 금액으로 화이트 PC를 구매하고 싶다면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제 채널에서 워낙 여러 번 소개했던 제품들이라 제 최근 영상에서 부품 설명은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방금 블랙 버전에 들어간 RX 6750 XT는 화이트 제품이 없기 때문에 화이트 PC는 강제로 엔비디아 제품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4060은 6750 XT 대비 게임 성능이 5에서 10% 정도 낮긴 하지만 DLSS 3를 지원하는 게임에서만큼은 엄청난 반전 성능을 보여줍니다. DLSS 3를 지원하는 게임은 대부분 해외에서 나오는 최신 게임 위주로 지원하는데 그중 하나가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방금 견적은 높은 옵션에서 평균 90프레임 정도가 나왔죠. RTX 4060은 높은 옵션에서 평균 150프레임 정도가 나와줍니다. 역시 AI 써서 프레임 올리는 DLSS 3 기능은 미치긴 했습니다. 해외 최신 게임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한테는 RTX 4060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겠군요. 자, FHD 견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QHD 견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QHD로 렉 없이 게임을 하고 싶은데 가장 가성비 좋은 견적을 찾는다면 이 견적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부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7500F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QHD 게이밍 CPU 중에서 가성비 1등인 제품이며 경쟁사 인텔 i5 14500보다 훨씬 저렴한데 게임 성능은 라이젠 7500F가 더 좋습니다. CPU 쿨러는 3R 시스템 RC1200을 선택했습니다. 쿨링 좋은 트윈타워 제품인데 가격이 3만원 초반밖에 안합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760M DS3HD를 선택했습니다. 이 제품 진짜 가격 대비 끝내주게 좋습니다. 전원부도 드라이버 모스로 되어 있어서 라이젠 7800X3D부터 7950X3D까지 전부 충분히 커버하고 방열판도 엄청 두껍고 M.2 방열판까지 덮여져 있습니다. 만약 가성비가 최우선이신 분들이라면 기가바이트 B760M-K로 낮추셔도 되지만 업그레이드 의향이 있고 컴퓨터 수명 조금이라도 오래 쓰고 싶다면 이 제품 그대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메모리입니다. 이번 견적부터는 DDR5가 호환되기 때문에 미국 메모리 1등 기업이고 방열판이 있어서 구매하기 좋은 마이크론 프로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CPU 쿨러를 트윈타워로 선택해서 메모리는 거의 가려지기 때문에 비싼 화이트 메모리 대신 블랙 메모리를 선택했는데 틱!
티끌의 화이트를 더 채우고 싶다면 팀그룹 T크레이트 화이트 제품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EMTEC RTX 4060 Ti 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QHD 해상도부터는 DLSS 3 기능이 은근 중요하기 때문에 라데온보다는 엔비디아 계열로 가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 견적부터는 SSD에 돈 아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 용량은 1TB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하이닉스가 품질이 워낙 좋아서 그대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리지만 가성비를 더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삼성 PM9A1도 추천해드립니다. 파워는 이미 설명해드렸으니 마지막으로 케이스입니다. 다크플래쉬 DS900을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어항 케이스는 대부분 다 비슷한데 DS900이 ARGB 펜 4개 들어가 있고 그래픽카드 지지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가격도 5만원대여서 선택했습니다. 부품 소개는 전부 해드렸고 이 모든 부품을 조합한 세 번째 견적의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품들 사양이 올라가면서 더 큼직한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처럼 미니멀하게 이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죠? 아, 블랙 버전으로 구매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4가지 부품 변경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 견적의 게임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두 QHD 해상도에서 테스트 진행합니다. 우선 중상급 게임 오버워치 매우 높은 옵션입니다. QHD인데도 평균 280프레임이 나와줍니다. 당연히 렉 아예 없이 매우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다음은 고사양급 게임 배그 3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했는데 론도 맵으로 잘못 테스트했습니다. 진짜 론도는 프레임 더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낮게 나올 땐 100 이상은 나와주며 높게 나올 땐 200 이상도 나와줍니다. 에란겔, 산옥, 카라킨 같은 맵에서는 200에서 250프레임 정도 나오실 거예요. 게임 종특 때문에 가끔씩 짧게 렉 걸리는 거 제외하면 렉은 거의 없이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은 극고사양 게임 호그와트 레거시 높음 옵션입니다. 평균 120프레임 정도 나와주며 QHD인데도 렉 없이 꽤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게임 성능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견적은 145만원 정도로 현존하는 모든 게임을 QHD에서 만족스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견적인데요. 최종 가격은 직접 조립, 윈도우 직접 설치 기준은 그대로고 업체에 조립을 맡기시면 공인비 포함 150만원 초반 정도, 윈도우 정품까지 포함하면 160만원 중후반 사이입니다. 자, 이제 가성비 견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지금부터는 미친 성능의 견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것들만 소개해드릴 거예요. 네 번째 견적입니다. 7500F N4070 슈퍼 조합이며 QHD 풀옵션 게이밍으로는 유명한 조합이죠. 이 견적부터는 화이트와 블랙 부품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블랙으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적에서 소개했던 부품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변경되는 부품은 그래픽카드와 파워뿐인데요. 근데 이 두 개만 바뀌어도 성능이 미친 듯이 상승합니다. 우선 그래픽카드 이노3D RTX 4070 슈퍼 X3로 선택했습니다. 3펜 모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이고 이노3D면 나름 네임밸류가 있는 곳이어서 이 가격이 유지된다면 구매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70 슈퍼는 4070 Ti보다 성능이 5% 정도 아주 살짝 낮은데 거의 체감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근데 가격이 무려 20만원 정도 더 저렴해서 QHD에서 성능 욕심 내고 싶은 분들한테 현재 구매하기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파워입니다. 뉴젠 스컬 750SM으로 선택했습니다. 750W 골드 등급이고 무상 AS가 10년인데 가격이 일단 엄청 착합니다. 심지어 CWT라는 유명한 파워 공장에서 나오는 거라 제가 몇 달 동안 뉴젠 스컬 거 750SM, 850SM 다 써봤는데 불량도 거의 없어서 이 가격 유지된다면 현 시점 골드급 파워 가성비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견적의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견적의 엄청난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상급 게임은 이미 전 견적에서 정복하는 성능이 나와주니 고사양급 게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그 3울트라 옵션입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200에서 300프레임 정도 나오며 정말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 높은 프레임으로 매우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고사양급 게임입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울트라 옵션입니다. 미친 사양의 게임인데도 평균 150프레임 이상 나와줍니다. 이 게임은 부드럽게 플레이하라고 나온 게임이 아님에도 그래픽카드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해집니다. 게임 성능은 이렇게 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견적은 QHD로 상옵션에서 풀옵션으로 게임 즐기고 싶은데 최대한 가성비 좋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는 견적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견적으로 넘어가기 전 네 번째 견적의 변형 버전인 4.5번째 견적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견적에서 CPU, 메인보드, 메모리만 바뀐 육각형 정말 좋은 견적입니다. CPU는 인텔 i7 12700K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전전 세대 제품이어도 i7이어서 멀티 성능이 엄청 좋은 CPU이고 현재 가격도 34만원 정도여서 작업용으로 가성비 매우 좋은 CPU입니다. 멀티 성능은 인텔 i5 14500보다 살짝 더 좋고 게임 성능은 라이젠 7500F 대비 아주 살짝 낮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i7 12700K는 원래도 숨은 꿀 CPU였는데 이번에 인텔
13, 14세대가 이슈 터지면서 더 수혜를 받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CPU가 인텔로 변경됨에 따라 인텔 전용 보드로 변경해줘야 하는데 똑같은 기가바이트 DS3H 시리즈의 B760M 보드를 추천해드립니다. 무난하게 쓰기 좋은 메인보드입니다. 다만 나중에 나는 꼭 업그레이드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MSI B760M 박격포 2를 추천해드립니다. i9 CPU까지 커버 가능한 미친 전원부를 가진 제품입니다. 메모리는 같은 마이크론 프로 제품이지만 용량을 48기가로 업그레이드 해드렸습니다. 48기가라는 용량이 뭔가 생소하죠? 하지만 DDR5에서는 24기가 메모리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32기가로는 뭔가 아쉬웠는데 64기가는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24기가 듀얼 구성으로 48기가라는 엄청나게 좋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업용으로는 48기가로 가는 게 현재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입니다. 현준아는 모든 게임을 QHD에서 쾌적하게 즐기고 싶고 영상 편집, 방송, 3D 작업, 개발 등등 다목적으로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4.5번째 견적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제 5번째 견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괴물 같은 성능을 원하시나요? 단 하나의 렉도 허용하지 않는 빡겜 유저에게 이 견적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CPU는 예상하셨겠죠? 라이젠 7800X3D를 선택했습니다. 현준하는 CPU 중 가장 최상급 게임 성능이 나오는 제품이고 프레임 방어가 경이로울 정도로 잘 드는 CPU입니다. CPU 쿨러는 살짝 성능이 더 좋은 딥쿨 AG620으로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대장급 공랭 쿨러인데 가격이 최근에 인하되어서 현재 구매하기 가장 좋은 대장급 쿨러 중 하나입니다. 케이스는 브라보텍 가디언 5100M을 선택했습니다. 발열 해소가 엄청 잘 되고 고급스러운 마감이 특징인 제품인데 확장성도 좋고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고사양 견적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품은 전 견적에서 딱히 건들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으시다면 파워만 850SM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5번째 견적의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5번째 견적의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고사양급 게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그 사물트라 옵션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진짜 말 안 됩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현존 최상급 성능의 게이밍 CPU답게 미친 프레임 방어를 보여주는데요. 대부분 상황에서 300에서 350프레임 정도 나와주며 높게 나올 땐 400프레임까지도 나와줍니다. 근데 더 미친 건 하이 프레임 방어입니다. 1% 방어가 거의 200 정도 나와줍니다. 배그 게임 자체의 종특이 프레임 드랍인데 이 견적부터는 CPU 성능으로 그 종특을 깨버립니다. 그 정도로 7800X3D 성능은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고사양급 게임입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울트라 옵션이고요. 미친 사양의 게임인데도 평균 180프레임 정도로 매우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고사양급 게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자체도 현존하는 게임 중 가장 상위 0.0000001%에 속하는 초고사양급 게임인데 그보다 더 극악무도하게 사양이 높은 앨런 웨이크 2 상옵션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이 게임은 뭐 프로, 울트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옵션이 제일 높은 거더라고요. 평균 120프레임 정도 나와주는데요. 이 게임 평범한 게이밍 PC로 플레이하면 FHD에서도 60프레임 뽑기가 힘든데 QHD에서 평균 120프레임이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갉아먹는 옵션인 레이트 레이싱도 활성화해봤습니다. 프레임 박살나는 옵션이지만 물, 거울, 유리 등등의 반사되는 물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해주는 옵션입니다. 레이트 레이싱을 키고도 상옵션에서 90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이야, 역시 다르긴 하네요. 이것 좀 보세요. 물체가 더 현실적이게 반사되는 느낌이 진짜 끝내주긴 합니다. 5번째 견적의 게임 성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견적으로 돌아와서 현존하는 모든 사양의 게임을 QHD에 상도해서 풀옵션으로 매우 높은 프레임으로 즐기고 싶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이 견적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특히 배그 같은 총게임이나 경쟁 게임 하는데 극한의 상황에서조차 렉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견적은 여기까지입니다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더 높은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찐 마지막 견적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최초로 RTX 4080 슈퍼 견적 등장입니다. 5번째 견적에서 달라지는 건 그래픽카드와 파워뿐입니다. 이미 5번째 견적 자체만으로도 성능이 괴물 같지만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냥 황홀합니다. 성능 먼저 보여드릴게요. 호그와트 레거시에서 울트라 옵션으로 평균
프레임 정도 나와줍니다. 이거 초고사양 게임을 저사양 게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앨런 웨이크 2입니다. 이 게임도 상옵션에서 평균 200프레임 정도 나와줍니다. 그냥 차원이 다릅니다. 레이트레이싱도 키고 테스트해봤습니다. 물가에 물체 반사되는 황홀한 그래픽을 즐기면서도 평균 140프레임 정도가 나와줍니다. 뭐 레이트레이싱 키고도 이 정도 성능이면 더 설명해드릴 게 없습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성능이 미쳤네요. 다시 견적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견적의 그래픽 카드는 RTX 4080 슈퍼로 선택했는데 왜 RTX 4070 Ti 슈퍼도 아니고 바로 4080 슈퍼로 넘어갔냐면 4070 Ti 슈퍼는 지금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애매합니다. 한 110만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살만한 것 같은데 어중간한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차라리 4070 슈퍼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성능 좋아지는 4080 슈퍼로 넘어가는 게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리 제품으로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 착한데 온도도 매우 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파워는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850W 정도는 써줘야 더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해서 파워 용량도 늘려줬습니다. 마지막 견적은 황홀한 성능을 경험하고 싶고 현 시점은 물론 차후 5년 뒤에 나올 게임까지 모두 쾌적하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아무튼 5번째와 6번째 견적 모두 최종 가격은 직접 조립, 직접 윈도우 설치 기준 그대로이고 업체의 조립을 맡기면 공인비는 평균 5에서 6만원 정도 추가, 윈도우 정품까지 포함하면 17만원 정도 더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준비한 견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잠 잘 못 자고 준비했는데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컴퓨터 구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